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4, 그 다음에 적기는 하지만 P5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돕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도 많이 받고 또 현장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얘기도 문자로도 받고 카톡으로도 받고 이렇게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왜 평택 캠퍼스에서 팹을 건설하지는 못할까?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신문에 난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글을 쭉 써본 겁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서 슬로우다운, 셧다운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이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평택 캠퍼스에서 팹 건설을 못하는 것은 아니냐? 제 얘기입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팹 건설을 지연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에 있을 텐데, 외부 요인일 가능성, 내부 요인일 가능성, 이렇습니다. 팹을 건설하는 것은 수십조 원이 드는 장기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캠퍼스 P3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나와 있기를 50조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껍데기 짓는데 불과 2, 3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채웠는데 수십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 특히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그 외 장기 계약 없이는 무작정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도 삼성 내부에서는 기술은 있지만 시장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거의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서측편이죠. 이렇게 상하층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부분이죠. 동측편에 상하가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는데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입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옵니다. 저한테 기자분들도 전화가 와서 소식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SNS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자, 그런 거 다 접어놓고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난 토요일 날 저한테 이렇게 현장으로부터 왔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4 페이지 4는 공사의 작업 지시서는 내려왔고, 공식적으로 11월 착공인데 9월에 선공사 당겨서 할 수 있는 품목부터 작업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게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착공이라는 얘기도 있고 7월에 미리 들어가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왜 평택 캠퍼스에서 팹을 건설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P4 같은 경우는 껍데기가 다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21년, 22년 이때는 그냥 그린룸을 2개씩 하면서 또 그냥 또 P4라든가 이런 것을 겹쳐서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왜 못하고 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삼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AI 수요 등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 시점을 조율 중이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정신없이 지금 팹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은 제가 방송에 했던 것처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일본, 미국에서도 오하이오, 뉴욕, 정신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청주 M15X를 이제 하반기에 가동하려고 지금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인의 원산 팹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빨리 가겠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시장 불신입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큰 핵심 기술로 요인으로 봅니다. 결국 기술력이 아닌 신뢰력 부족?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술이 먼저냐? 시장의 신뢰냐? 기술력이 없으니까 시장의 신뢰를 못 받는 것이고, 또 신뢰를 못 받은 이유가 기술력이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객사 확보의 실패죠.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형 고객사 확보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주문이 없으면은
공장을 못 돌립니다. 그러나 이 HBM은 아니거든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AI 수요는 폭발하지만 고객은 TSMC나 엔비디아로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 AMD, 구글,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주요 AI 그 반도체 고객이 삼성 대신 TSMC를 택하거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택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AI GPU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어요. 미국의 텍사스라든가 용인 이동 남사라든가 이런 데 글로벌 팩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평택 투자가 밀려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삼성전자가 팹을 못 지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부족뿐만 아니라 고객 신뢰 확보를 실패하고 수요 공급 불균형, 정책 재무 전략 변수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제목을 어떻게 되냐, 시장 환경 탓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기술력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걸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글이거든요.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 신뢰의 부족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기술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삼성의 이제 평택 캠퍼스 팹 건설 지연 사태를 단순히 시장 환경 탓으로 볼리기보다는 삼성의 기술력 그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저의 비판적인 분석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그 P4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지 2, 페이지 4를 이렇게 지금 슬로우 다운, 셧다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술력 부족이 핵심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 기술력 부족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복잡하다는 것. 그래서 화요일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D램 설계에서 난제인 그 난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시 D램이라든가 HBM4를 좀 빨리 가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HBM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 신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TSMC,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동맹에 밀렸죠. 분명합니다. 이거는 삼성은 HBM3 수율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뒤처진 상황이고 발열이라든가 전력 소모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SK 하이닉스와 또 마이크론이 상당히 뒤집니다. 엔비디아가 실제로 HBM3 구매를 삼성 제품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3 8단 12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콜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죠. 패키징 기술, TSMC의 코어스와 호환성이 문제예요. 삼성에서 만든 HBM이 자기 삼성에서 테스트를 했을 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엔비디아의 GPU, CPU하고 이렇게 패키징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의 신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 D램에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A D램, 1B는 잊혀진 D램이고 1C D램은 아직 개발 중이고 D램이 미세공정 전환 속도에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밀리는 이렇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DDR5와 HBM에서 리소스에 집중하면서 일반 D램 경쟁력도 흔들려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업계 최초로 1감마, 1C D램을 가지고 LPDDR5X를 벌써 내놨다니까요. 소캠도 내놨죠. 엔비디아에다 단독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면 이런 기술적인 그 뒤처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때 절대 강자였던 D램에서도 기술적 우위가 예전만 못합니다.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무슨 시장 상황도 아닙니다. 삼성 자체의 문제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는 겁니다. 기술력 부족은 투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계속 저는 기술력 부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삼성은 공장을 지어도 고객을 설득할 기술력,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삼성의 중견 간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이 팹을 공장을 다 만들어서 기계를 다 세팅을 해놨다고 해도 주문을 받지 못한다면 기계를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자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투자를 멈추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으면 온다? 이거 아닙니다. 기술이 먼저 확보되어야 수요가 온다는 걸 삼성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팹이 모자랄 때는 일단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물량 그냥 팍팍 찍어내면 다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장이 바뀐 거예요. 공급자 우선의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삼성이 여기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한 거죠. 왜 이것이 핵심인가? 팹건설은 선투자 후 고객 확보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는 삼성전자가 DDR3, DDR5, 4 이런 거 할 때는 선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거는 D램은 DDR4 이런 것들은 그 제덱에서 나오는 그 스펙대로 그냥 대량 생산해서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팔면 됐어요. 그런데 D램으로 가지고 만든 HBM은 고객이 계약을 안 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고객이 오케이 콜을 주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팹건설이 선투자 후 고객 확보가 아니라고요.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십조 원의 규모의 설비 투자 결정은 확실한 고객 수요와 기술 신뢰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알던 것처럼 우리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세계 최초로 했지만은 기술력이 안 따라오니까 고객이 TSMC로 다 빠져나간 거죠. 기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말하는 이렇게 된 거죠. 삼성의 기술을 믿고 맡기지 않는다. 이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엔비디아라든가 AMD, 애플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여기 3나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TSMC에다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옛날만큼 삼성의 기술을 믿는다. 우리나라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이 삼성이라 그러면 무조건 다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HBM 인공지능 시장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TSMC가 있어서가 아니라 TSMC는 기술을 믿을 수 있어서 선택받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TSMC한테 모든 HBM이라든가 이렇게 그 파운드리를 맡기겠어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내 결론입니다. 저희 결론이에요. 본질적으로 기술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를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공장을 짓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된다는 점을 내심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5 같은 경우는 만일 지금 시작을 하면은 가장 먼저 페이지 1을 가동할 수 있는 게 2년이나 2년 반 후입니다. 그러면 2년이나 2년 반 후에 확실한 제품, 확실한 고객을 확보를 해서 공급할 그런 확실한 그게 뭐가 있다면은 지금 저렇게 안 놔둡니다. 기초공사 다 해놨잖아요. 지금 수만 톤의 철 자재들이 지금 비를 맞고 있잖아요. 지금 또 장마철이 진행되는데 그건 녹슬면 어떡할 겁니까? 오염돼서 다 버릴 거예요? 아니면 그걸 또 수정을 하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4 같은 경우도 지금 클린룸이 4개인데 지금 페이지 1이 겨우 해서 이제 그 가동으로 들어갔고, 페이지 3는 지금 6월 16일인가부터 이제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페이지 2는 파운드리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작년 3월 말에 셧다운되고, 페이지 4는 지금 격자보라든가 액세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거 조금 해놓고 셧다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소문들 이런 얘기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올려놓으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줍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정보를 주십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자신이 있고 확실하게 고객사가 확보된다 그러면 지금 P4에서 남아있는 이 부분을 지금 미루고 슬로우 다운하고 셧다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만일 페이지 2가 파운드리로 해서 이게 생산이 없다 그러면은 또 고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페이지 2는 이렇게 P3의 페이지 3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2를 먼저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페이지 4가 이제 아마 9월쯤부터 선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11월쯤에 본공사가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4도 저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면 1년 한 반 정도 걸려요. 한 1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공사비는 1조 8천억입니다. 페이지 2도 공사비는 1조 8천억입니다. 두 개만 해도 굉장히 많은 3조 6천억입니다. 거기다 장비까지 그 집어넣으려면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왜 주저하면서 못하느냐? 결국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이 기술력이 부족하다 얘기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평택 캠퍼스에 팹을 건설하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기술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들어 오는 반도체를 사주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